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닥터 개고생 개원 아카데미. 오늘 현직 개원 3년 차인 원장님을 모시고 입지에 관련된 질문들 할까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티역에서 서울 항해나지외과를 개원해서 3년차 운영하고 있는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 개고생에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오래전이죠. 네, 꽤 됐죠. 저 개원하기 전이니까. 사실. 맞아요. 개원하기 전에 이런저런 질문들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굉장히 편안해지신 모습이세요. 그때는 사실 개원하기 한 3개월 전부터 약간 그 불안감? 그 시기 때 개원했으니까 사실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되고 그때는 뭐라도 이제 잡고 싶은 심정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싶은 심정으로 뭐 여기 물어보고 뭐 당연히 개고생에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근데 지금 이제 3년 차쯤 되니까 조금 이제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 뭐가 보인다는 거죠? 이 개원 입지에 대해서 좀 그때는 아무리 설명을 듣고 뭔가 공부를 하고 책을 봐도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 이 허상을 이렇게 잡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 그쵸? 많았죠. 예, 예. 실전하고 좀 동떨어져 그치. 있는 느낌. 예. 근데 개원을 진짜 해보니까 맞아요. 이게 입지라는 게 어느 면에서는 중요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좀 너무 과장된 면도 있고 뭐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야, 오늘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는 보인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다 하신 내용 아닌가요? 아니야. 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나저나 3년 전하고 복장도 되게 프리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뭔가 이제 포멀한 느낌, 뭔가 좀 마음가짐이죠 사실. 마음가짐을 내가 좀 정갈하게 하고 옷차림도 해야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구나. 되게 여유 있어진 것 같아요. 네. 여유가 묻어나고 뭔가 제야의 고수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외양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입지 파트에 박수민 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입지에 일가견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뭐 방송에 노출을 안 하신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입지에 일가견이 있으세요. 지도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하시면 연락을 따라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를 진짜 대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입지 얘기 아까 뭐 느낌이 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입지보다는 개원 후에 3년간의 삶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개원하니까 좋은가요? 좋아요. 이 원장님이 사실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바람을 많이 넣죠. 회의를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바람을 넣으셔가지고 엄청 제가 넣었어요. 개원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많이 좀 네. 그때 그렇게 바람을 누가 안 넣어줬으면 사실은 여전히- 지금 회의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근데 개원을 해보니까 이 세상이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 이게 뭔가 다른 세상이죠? 그렇죠. 내가 할 일은 진료다 하고 이제 끝 이랬는데 이제 개원을 하면서 약간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좀 정착을 하게 되고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이 마인드를 많이 장착을 하게 되니까 약간 더 거기서 다른 걸 더 해볼 수 있는 의지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생기고 그래서 좀 이 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예, 영광입니다. 좀 세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진료를 보던 의사의 세상과 개원하고 나서의 원장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개념. 완전 다르죠. 그래서 옛날에 저 해외여행 가기 전에 한국에 여행 막 다닐 때 되게 기분 좋고 이랬을 때 해외에 한번 나갔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상. 야, 이 정말 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네. 그런 게 개원인 것 같고요. 좋습니다. 살아있는 경험담 얘기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볼 건데요. 근데 제가 박수민 원장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같아요. 다시 한번 입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다른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다른 데도 해보고 있거든요. 싶은 거죠. 예, 사실. 예, 예. 예. 일단 지금 입지 선택의 과정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이제 입지를 선택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저는 애들이 어렸거든요. 되게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지금도 초등학생에 예, 유치원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와이프도 일을 하고 되게 바쁜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네.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오고 하니까 사실 전 육아에 엄청 많은 중점을 뒀어요. 예, 제가 많은 그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까운 거, 이제 직주 근접에 대해서 진짜 이 중점을 두고 받고 그래서 사실 선택의 폭이 좋았습니다. 집 근처였으니까. 예, 이게 뭐 배우를 보고 배우 세대이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방인지 뭐 경기도인지 뭐 수도권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어떻게 할 만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집 근처 이 차 타고 15분 이내, 20분 이내 요 근처를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선택의 폭이 좁았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경쟁 병원이 없는데 뭐 이런데 다 그런 교집합을 좀 찾아야 돼서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가 이제 지금 제 자리고 한티역. 네, 한티역이고 집이 그쪽이었으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선택을 한다면 좀 다른 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렇죠. 어떤 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약간 경기도 쪽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신도시나 아니면 서울 안에도 물론 좋지만 경기도 쪽에 가서 이제 좀 발전하는 인구가 확 늘어나는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게 뭐 못 먹어본 사과 느낌 아닐까요? 네. 이제 저는 사실 서울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인구가 많은 서울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덤벼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실제로 서울 쪽도 한번 알아본 적도 있어요. 저 병원 이전 고민을 하니까 개원한 지 이제 5년 차 돼서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이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벌써 개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일 거거든요. 입지 고민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개원을 결정할 때부터 해야죠. 사실 그 전부터 해야죠. 만약에 본인이 개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람 일 모르니까 사실은 조금씩은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네 생각하고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크게 의사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 교수로 가느냐 아니냐. 만약에 대학 교수로 간다는 결정이 아니라면 저는 그때부터 입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대학 교수님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아 진짜? 네. 아 요즘에는 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 네. 요즘에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많이 물어보시는군요. 제 친구들은 다 이제 교수니까 네. 사실 레지던트 동기 중에 2명 빼고 다 교수거든요. 저랑 한 명만 너무 좀-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네. 걔들이 요즘에 좀 전화가 와요.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 구경도 하고. 예, 예. 워낙 박수민 선생님이 그런 쪽으로 또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워낙 나누기를 좋아하시니까 어쨌든 개원의 입지는 고민은 빠를수록 좋다. 그렇죠. 무조건 그거는 알아볼수록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개원하면 부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또 셋째 태어나고 나서 제주도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제주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제주도에서 또 개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7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컴백을 했는데 또 그러면 부산이다 생각했는데 뚱딴지 같이 수원에서 개원을 했거든요. 되게 변화가 무상했어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의사 생활을 서울에서만 했으니까 서울 밖을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밖의 상황을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서울에서는 근데 여러 군데서 했어요. 강서구, 구로구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뭐 해화에서도 있었고 뭐 지금 사는 집은 이쪽 서초구 이러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사는 곳이겠죠. 예, 그래서 사는 곳에서 했고 그다음에 그건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 닥터를 하다가 개원을 하게 되면 자기가 페이 닥터 있던 곳, 그래서 좀 피하게 되죠. 그 원장님 주변으로 이제 개원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선생님 좀 너무 착해서 그래요. 사실은 박성민 원장님이 개원할 때 제가 굉장히 좋은 자리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전 근무지랑 너무 가깝다고 안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거기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잘 됐잖아요. 잘 됐죠. 훨씬 잘 됐잖아요. 지금도 잘 엄청 잘 되고. 되잖아요. 그 자리가 맞아요. 근데 너무 착하셔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은 개원할 때 전 근무지랑 상당히 떨어진데 했고 저희 병원에 있었던 봉지기가 저희 병원 근처에 개원을 해서 사실 좀 되게 속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속상하긴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선택이
뭐 잘못했다고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도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하셨을 건데 저는 그때 그게 갔었던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매출로만 따지면 그랬을 수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한테 좀 고마운 은사였으니까 사실은. 예, 제가 그 페이닥터를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4년 뭐 6개월, 5년 가까이 하면서 많이 배워서. 정의는 승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착한 마음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본인의 어떤 성향, 물론 이제 서울에서는 사실 좀 희박하긴 해요. 그런 개념 자체가. 근데 페이로 있던 병원 옆에 개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강다구가 있냐 그런 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일 좋은 입지는 내가 근무하는 반경 그렇죠. 2km 이내다. 그렇지. 예, 제일 잘하니까. 제일 잘 아니까 네, 네. 그 지역 제일 잘 알고 또 자기한테 왔던 환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점점점 어쨌든 입지 고민은 아주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그렇죠.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가 보면 입지가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운처럼 좋은 입지가 나타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찾다 보면 개원해야지 생각하고 찾기 시작하면 오히려 안 좋은 곳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급하게 이제 날짜에 쫓겨서 선택을 하게 되면 진짜로 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악수를 두게 네, 되죠. 그리고 직접 가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쪽 분위기라든지 그 상가 상태 같은 것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부터 하죠.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20개로 하겠습니다. 이 개원의 입지가 중요한가요? 중요하다면 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런 질문도 했었어요. 몇 프로냐? 몇 프로냐? 저는 한 50% 정도? 50%? 예. 누구는 막 80%, 90%까지 말하더라고요. 입지 전문가들은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입지가 다다 막 이러잖아요. 아니 사실 그러면 입지만 좋으면 다 되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한 50% 정도로 50%. 생각하고 왜냐하면 입지가 일단 좋으면 노출이 잘 되고 초반에 이제 이 환자 시작이 편하죠. 개원이 편하니까 사실은 좀 편하게 시작할 수 있고 어떤 반열로 어떤 단계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입지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희 과만 보는 건 아닐 테지만 아무튼 저희 같은 좀 바운더리가 넓은 과들은 특히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데서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입지가 좋으면 그리고 만약에 한번 병원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올라오는데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예, 마케팅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그래서 확실히 입지는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잘 못 바꾼다는 게 문제죠. 한번 정하면 쉽게 나오기가 힘들다. 정말 엄청난 포기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보면 평생 있어야 될 수도 있는 지역이기는 해요. 비유하자면 결혼이야 재혼할 수도 있고 이혼하고 다시 뭐 결혼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개원의 입지를 바꾼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네. 이제 처음부터. 예.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네. 팔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그건 제일 음. 좋지. 근데 이제 그 반대 상황은 사실은 이제 생각하기 싫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폐업률도 사실은 한 자리 수긴 하지만 7%에서 8% 정도는 있으니까. 근데 아마 폐업을 할 정도의 상황이면 입지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은 한다, 기본은 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좋은 입지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소위 A급 입지는 이제 없으니까 이제 B급 중에서도 그나마 좋은 B급을 선택하는 게 관건인데 저는 처음에 입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50%뭐 어떤 사람 80% 얘기하길래 근데 나중에 개원을 하고 이제 5년 차가 되니까 입지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입지가 좋으면 입지가 좋은 데는 다 잘 돼야 되는데 다 잘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기본은 하지만 적자는 면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입지가 좋은 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게 이제 양날의 검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은 있는데 지출이 많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효율이 좀 떨어지는 느낌?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속이 있는 알짜배기는 B급에서 매출이 더 많은 게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의견이 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50%.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도 문제인 것 같고 덜컥 입지를 계약을 해도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좀 미리 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군데 좀 보다 보면은 좀 감이 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옥석을 가리는 감이 오고 그러면 좀 결정이 빨라집니다. 그때까지 이제 좀 내공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공이 안 쌓인 상태에서 결정하려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조금 뭐 개원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사실은 조금씩 뭐 알아보고 개원했던 뭐 선후배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지도도 좀 요즘에 이제 프롭테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 좀 보고 그런 관심을 좀 갖다 보면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키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잘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 서울 지도를 쭉 보여주더니 거기에 클릭을 딱 하니까 상권이 분석이 되더라고요. 나 저는 처음 봤네. 그래서 여기는 상가 지역이고 여기는 주거 지역이고 그래서 탁 하니까 이렇게 팍 빨간색으로 탁 뜨면서 야, 그걸 이제 보면서 심심하면 지도 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진짜 많아요. 그 프롭테크라고 프롭테크가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앱을 프롭테크를 하거든요. 프로퍼티 그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프롭테크를 하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그 프롭테크마다 장점이 또 달라요. 그래서 한 3-4개 정도 돌려보면은 사실은 상권, 그냥 일반적인 뭐 병원 상권 말고도 일반적인 상권도 대가 할 수 있어서 심심하면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에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너무 편하죠. 예전에 임장 다니고 했던 거에 한 10분의 1로 준 것 같아요. 임장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이, 다 아실 거예요. 모를까요? 얘기해 주세요. 임장은 그냥 직접 가보는 거죠, 사실. 그 땅이나 그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봐서 분석을 하는 걸 임장이라 하고 맛집 투어랑 비슷한 거죠, 사실. 심심할 때 지도를 본다는 건 중요한데 그렇게 보시는 분 많지 않을걸요? 좋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약간 입지 선택을 뭐 결혼이라고 좀 비유를 하는데 첫사랑에 반해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덜컥 보고 괜찮다 느낌 온다 네. 뭐. 그게 또 좋은 선택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연애를 여러 번 좀 해보고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그렇죠. 좀 네. 판단해보고 맞네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저는 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나한테는 안 맞아. 이런 스타일 나한테는 안 맞아. 그렇게 이제 5번의 연애 후에 결혼을 했는데 입지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저는 제주도도 알아보고 부산도 알아보고 결국엔 하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경험이 좀 쌓이니까 수원에 자리가 났을 때 저는 3일 만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아까 내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경험치가 있고 비교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입지 선택을 컨설팅한테 의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바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사실 막막하잖아요, 사실. 개원을 하겠다고 선언은 했는데, 네. 사실 아는 건 없고, 제일 먼저 컨택이 당연히 이제 컨설팅 회사겠죠, 뭐. 저도 사실은 컨설팅을 통해서 입지를 하진 않았지만, 컨설팅 뭐 몇 군데 전화는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컨설팅 회사들도 그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고, 사실은. 그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예.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종 결정은 그다음 최종 책임은 다 자기 책임이니까 사실은 뭐. 참고는 하되 그렇죠.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네. 물건은 좀 받아보고 그들이 좋다고 하는 데를 한번 볼 필요는 있으나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정을 하려면 본인의 어느 정도 능력치는 있어야 되죠.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무조건 비싼가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부동산 시장은 되게 냉철하고 정확합니다. 사람들 눈은 똑같아요. 좋은데 보는 눈은 다 똑같고 비슷하고 건물주들도 자기 건물의 가치, 건물의 어떤 입지는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내 건물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사기꾼 빼고. 그렇죠. 사기꾼 예, 빼고.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정도의 어떤 그 임대료를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높거나 낮으면은 임대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낮으면 손해를 보고 그 임대료 수준이 입지의 수준이라 봐도 사실 무방해요. 예. 시장 경제라서. 그렇죠. 예, 예. 시장은 냉철하거든요. 그렇죠. 예. 비싸면 안 팔리는 거고 네. 싸면 금방 나간 거고. 맞아요. 예.
그 정도 가격대가 적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격대가 나한테 맞냐를 먼저 따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그 가격대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맞습니다. 예. 그 가격대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죠. 분명히 있는 예, 거고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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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싸면 부담되니까 안 할 거냐. 근데 확실히 싼 게 비지떡인 건 맞는 것 같고 돈값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정도로 내가 그렇죠.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예. 관건인 거죠. 내가 매출을 많이 못 만들어낼 건데 비싼 데 가면 결국 고정비로 많이 나가는 거니까 자기 이익이 작게 남는 거고. 근데 확실히 임대료가 높은 곳은 좋은 곳이다.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제 과마다 좀 다르겠죠. 과마다 규모가 다르니까 뭐 비보험과이냐 보험과냐 좀 다르고 뭐 소아과나 애들이 많은 곳이 필요하냐 이런 거 좀 세부적인 건 다르긴 한데 아무튼 임대료가 높은 곳은 사실 모집이 잘 되는 손님 모집이 잘 되는 곳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영상의 한계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과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총론적인 근본적인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 각 과마다의 그 특성에 따른 입지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내가 개원을 했을 때 매출이 얼마 나올 거냐 이거 대충 예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페이닥터 때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그래서 진짜로 선후배한테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매출 얘기 잘 안 하잖아. 그리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좋은 정보를 얻어서 우리 과가 개원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대충 이런 건 알고 가야 돼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한테 물어보자면 여러분들이 봉지기 때 만들어내는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를걸요 아마 관심 없을걸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한 달에 매출을 얼마 만들어내는지 일단 알아보고 분석해보고 아, 내가 수술을 이만큼 하고 내시경을 이만큼 하고 외래를 이만큼 봤을 때 매출이 이 정도 나온다는 감을 잡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개원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나 그냥 싫어 나 봉지기 이제 그만할래 개원할래 이렇게 하시면 약간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과마다 또 그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원하면 정말 어느 정도 매출이 될 건지는 예상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지를 알아봐야 되고 실례로 이제 전 강남구잖아요. 네. 강남구에 의원이 한 2,200개 정도 있거든요. 보험과의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쪽 지역이라.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험과가 사실은 버티기 힘든 구조라는 거죠. 예. 거기는 물량 공세를 하는 데가 아니라 부티크로 가야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지역은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보험가인지 아닌지 내가 개원했을 때 매출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좀 알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1번인 것 같고 그거를 근데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선배들도 안 가르쳐 예, 안 주더라고요. 가르쳐주죠. 예. 제가 뭐 한 30군데 다녔는데 매출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까발리는 게 본인한테도 좀 또 소문날까봐도 싫어하시는 것 같고 또 돈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진짜로 뭐 술 사맥이고 네, 그렇죠. 예. 좀 친해져가지고 좀 물어볼 필요는 있는 것 예. 같아요. 대충이라도 알고 해야 예. 그래서 고정비가 얼마 나오는지는 알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고정비도 알고 시작. 고정비는 적어도 최소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나가는 기본적인 숨 마셔도 나가는. 네. 하자 아무도 안 하도 그래요. 숨 마셔도 나가는. 그 최소 고정비가 어느 정도고 내가 그 정도 이상은 벌 수 있겠다는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은요. 이 풍수지리 저희 좀 질문이 풍수지리를 따져서 입지를 선정해야 하나요? 사실은 지난번 만났던 전문가는 풍수지리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풍수지리는 뭐 이거보다는 약간 좀 입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항아리 상권도 있는 거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항아리 상권 하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겨가지고 그 지역은 여기를 다 먹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야만 나갈 수 있는 네. 딱 그 목인 거죠. 목. 그래서 그 항아리 상권이라 하는데 뭐 사실 상가 입지 찾으면서 성수까지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네. 풍수가 좋다는 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좀 이렇게 그 기운이 좋은 곳. 네. 넘어가면 이렇게 헐빈한 데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그 느낌이 와요. 그건 네. 사실. 그래서 가봐라 임장이 그쵸. 중요하다고 네.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막 빽빽해. 네. 아파트도 네. 많고 네. 빽빽한데
가보면 유동인구 하나도 없어. 네. 그리고 사실 그리고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이쪽 유동인구가 바글바글하고 이쪽은 휘황한 데도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가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그 정문은 분명히 이쪽에 있는데 아파트 사람들은 다 후문을 네, 이용해. 그렇지. 다 후문을 이용해. 분명히 정문은 이쪽인데 그 정문 가면 아무도 없어.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가봐야 하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풍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리고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이런 곳은 확실히 기가 흥하다고 하나요? 네, 가보면 맞아요. 신명나고 막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런 데가 이제 요 앞에 그러잖아요. 어, 그렇죠. 요 앞에. 버글버글합니다. 사람들이 뭐 너무 안 되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를 소개받고 딱 와서 바로 앞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서 3일 동안 지켜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지. 와, 이렇게 사람 많은 데가 어딨어? 막 버스 막 수시로 지나가고. 근데 이 자리를 5명이 안 했대요. 와, 이해가 안 된다. 난 참 좋은데. 그 사람들 눈에는 마음에 안 들었겠죠.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좀 운명이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풍수지리 얘기도 나왔지만 운때가 맞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상가는 원장님 거였나 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아저씨들이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사장님 거라고.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연. 사람도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거고. 좋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입지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개원했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의 규모죠. 그거를 먼저 따져서 가야 임대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이게 가늠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우, 수요. 근데 그 과마다 너무 다르긴 하죠. 배우 세대수. 저희는 예전에 3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뭐. 요즘에 10만 명까지 떨어지긴 네, 했던데. 10만 명. 예. 네. 외과는 10만 예.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소아과, 아니 치과 같은 경우는 1,000명이나 하더라고, 1,000명. 예. 그러니까 건물마다 치과가 그렇죠. 예.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과마다 다르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에서는 주차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외과니까. 수술하러 멀리서 오잖아요. 예. 주차가 아예 안 되는 곳은 일단 배제하고. 주차 중요하죠. 예. 근데 또 치과나 소아과 이런 데는 주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사실 과마다 너무 달라서 이거는 또 포괄적인 얘기긴 하죠. 저는 그래도 집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집 근처, 음. 직주 근처. 가족들이 같이 살 공간.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아이들이 다닐 학교. 저희 이제 첫째, 둘째가 대안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학교 근처. 거기서 찾았어요. 그렇죠. 이제 네. 저도 그랬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또 가치관의 차이인데. 가치관 차이니까. 예. 적어도 1시간 이내. 네. 예, 출퇴근이 1시간 이내. 근데 경기도로 출퇴근하시는 원장님도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근데 힘들어 하세요, 확실히. 힘들어 하시지만 못 옮기잖아 또. 그치. 좋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뭐 독점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할 거냐. 이제 대신에 이제 출퇴근할 때마다 힘들다고 얘기하죠. 하시고 애들 육아 때문에 애들 교육 때문에 움직이지는 못하고 본인이 이제 고생하시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첫 번째가 그거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살 곳, 출퇴근 거리 따지고 그리고 뭐 외과야 10만 명이지만 뭐 진짜 뭐 내과나 치과나 보학과 이런 데는 그렇게 뭐 배우 세대 인구가 많이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목표인 것 같아요. 자기의 목표가 얼마나 원대하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으로 살 것이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고, 자기가 승부를 걸겠다, 자기가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스케일 크게 한번 지르는 것도 괜찮은데. 어디 신도시에 가서요? 스케일 크게 하려면 신도시밖에 없는데 서울에서는 사실 힘들죠. 스케일 크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60평 확보하기도 힘들어서. 그렇죠. 아 없어요. 뭐 100평은 전혀 없고. 네. 네. 그런 건 있더라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수원인데 수원은 편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80평 시작해서 지금 160평으로 확장을 했는데 서울은 잘 돼도 확장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확장은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이전하지 않는 한에.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조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과마다 다르고 의사들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책을 한 거 써도 모자르지 않는, 이거는 다른 책의 참고도 서로 대신하는 걸로 하죠. 뭐 끝도 없습니다. 좋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좋은 입지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까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일단 지금 입지 만족하세요?
아까 저는 초반에는 사실 약간 후회했어요. 근데 지금은 만족합니다. 오. 그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는 자리가 잘 안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모집이 잘 안 돼, 환자 모집이. 그리고 임대료는 비싸. 그래서 이제 당연히 수입은 내려가고. 그래서 아, 잘못했나 생각했는데 점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사실은 아, 이게 괜찮은 자리구나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대치, 도곡 이쪽이 그 해방 이후에 한 번도 항문외과가 없었거든요. 쌤이 처음이었는데 그렇죠. 원장님이 처음이었는데 그 따라가 또 들어왔어요. 예, 예. 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 몇십 년, 거의 70년 됐잖아요. 그 동안에 항문외과가 없었다는 게 사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유가 궁금했고 병원은 있는데 의원은 없다. 그 이유가 뭘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길래 처음엔 왜 없는지 알겠다고 그래서 했었잖아요. 이래서 없었던 하면 내가 바보였나 했는데 사실은 거기 보면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 좀 깐깐합니다. 사람들이 좀 깐깐하고 위험 발언 아니에요? 이거 서초구민들이 아니, 들어보시면 이거 대치 도곡 마음대로 알려놔요. 아, 예, 네. 깐깐해요, 되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깐깐해서 처음에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인정하면 가시는 그쵸,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되게 수월해졌어요. 이 환자 모집이. 그래서 약간 그 동네마다의 분위기도 좀 타는구나 생각을 했고. 저는 이 대목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입지도 입지인데 의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결국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결국 입지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의사의 역량이다. 네. 저는 이 제목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입지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입지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의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입지의 혜택을 말아먹을 수 있는 것도 반대로 그렇죠, 의사의 맞습니다. 네. 역량인 거죠. 네. 좋은 입지에 가도 안 되는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건 의사의 능력이 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지는 필수 조건이 아닌 거죠. 그냥 일단 베이스는 까는 건데 결국에는 키는 아니다. 원래 입지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보면 입지가 좋은 곳은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능력을 펼치지 못하면 버티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입지, 비싼 입지가 꼭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어쨌든 좋은 입지는 어떻게 보면 원장이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모집 범위가 넓은 과들은 저희로 인해서 환자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트래픽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안 좋던 자리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예. B급을 A급으로 만드는 그렇죠. 원장이 돼야 됩니다. 예, 예. 네. 그때 자기 건물이 자기 건물 좋겠지. 자기 건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트래픽이 막 왔는데 건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건물주만 좋아하는 거지. 어쨌든 너무 좋은 입지만을 기다려서 목매이지 마시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네. 나무를 좀 흔들어서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도 능력입니다. 좋습니다. 8번째 질문이네요. 원장님이 개원 당시 지금 병원 위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에서 충분히 네.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확장이나 이전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왜냐면 저희 이제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네. 사실 너무 비싸서 대치 이쪽이 학원이 많으니까 학원들은 임대료 낼 여력이 충분하나 봐요.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고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낮출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의원, 병의원이 어떤 임대 시장에서는 갑이라고 하지만 대치에서는 아닙니다. 건물주가 갑이에요. 그래서 네 아니어도 된다 이거죠? 네, 너 왜 아니어도 아니어도 된다. 예. 네. 나가라 뭐 이거요. 네. 들어올 학원 많다? 예, 예. 기다리고 있다, 줄 서 있다, 뭐 이러니까 아무리 병원이 잘 되고 환자가 많이 모이고 하지만 이제 이전 계획도 있긴 해요. 근데 아까 소도에 잠시 얘기했지만 이전이 참 힘들잖아요. 예. 참 힘들어요. 9번째 질문이긴 한데요. 개원 후 입지를 변경하는 것이 많이 힘드냐? 엄청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또 아깝기도 해요. 예. 그동안 뭐 N수가 이만큼 쌓였잖아요.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무기인데 엄청난 무형의 어떤 자산이죠. 자산이잖아요. 이만큼 쌓였어.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돌면 예. 그렇죠. 재진으로 계속 오고 뭐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주기마다 몇 년 주기마다 계속 올 건데 네. 이걸 포기한다? 쉽지 않지. 아이고 입소문이 사실 중요하고 병원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멘텀은 사실 입소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입소문은 사실 그 자리 어디에 있는 병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 장소를 포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모든 걸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 그런데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네. 될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병원이 힘들면 이전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면 이제 해도 안 되면 그렇죠. 네. 극단의 선택을 해야죠. 네. 이전까지도. 네. 그래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게 근데 이제 제일 애매할 때가 그겁니다. 저공비행할 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하게 된 그런 시기가 길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실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뭔가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옮겨도 예. 잘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옮기는 문제는 이제 정말 안 될 때 옮겨야 되는 거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너무 잘 될 때도 옮기는 걸 고려하잖아요. 너무 잘 될 때는 이제 그렇죠. 더 크게 그렇지. 확장 더 이전하고. 크게 이제 뭐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고 가야 그렇죠. 되겠다라고 예, 예, 이제 크게 갈 때 그 지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배우 인구가 많은 데로 갈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이긴 한데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은 좀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좀 짧게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처음에 시작할 때 입지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아까 뭐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준비된 질문이 10번째가 거주지 그러니까 사는 곳과 멀리 있는 곳은 정말 안 될까요? 뭐 아까 된다고도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1시간? 네, 근데 제 기준에는 30분 이내에 30분? 네. 그리고 외과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급콜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저 육아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제 친구들이나 보면 2시간씩 걸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수원까지 오는 애들도 있고. 제 멘토님이 익산에 계시는데 네. 익산에 갔더니 내과 건너편에 내과가 있는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SRT 타시고 SRT 타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익산까지. 본인이 그걸 감당이 가능하면 정설 중에 하나는 서울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병원은 잘 된다는 게 사실 정설이거든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좋다. 의사는 무조건 지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을 정도로 서울 중심가에서 멀어질수록 임대료는 싸지고 환자는 많아지고 이래서 이제 수익률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그 어떤 매출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좀 멀리 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워라밸을 좀 중시한다 그러면은 좀 직주 근접을 좀 추구해야겠죠. 직주 근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직장과 아, 주거지가 근접하다. 아. 직주. 직주. 네. 예. 직주, 직장과 주거지. 아 전문 용어입니다. 아 그러네. 좋습니다. 1부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입지 선정으로 후회하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없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 뵀어요. 일단 뭐 케이스는 많은데 뭐 아까 우리 지방 좀 서울에서 떨어진 데가 좋다고 얘기하셨지만 반대로요. 지방에 했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캐파가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더 늘어날 수 없는 거죠. 정말 잘 됐어요. 예. 근데 그분이 아마 서울에 있으면 더 대박이 났을 건데 그럴 수 실력 있지. 있고 예, 예. 사람도 괜찮아서 근데 이제 집주 근접을 해서 했어. 근데 야 이게 너무 잘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크지는 않는 거야. 그 지역에 인구의 한계가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다. 그래서 아니, 서울은 그건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엄청 넓잖아요. 확장력이 좋아요. 확장력이. 일단 그 주변에 사람도 오지만 지방에서도 오고 뭐 그냥 찾아서 오는 퍼센트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확장력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경우는 계약을 했는데 3천만 원 계약금 포기하고 딴 데 가는 케이스도 그 있었어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3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네. 네, 처음에 근데 개원할 때 3천만 원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3천만 원을 포기한다는 게 그 개원 시기에는 크다. 아 이거는 아깝다. 돌이킬 수 없다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무조건 해야지. 3천만 원 포기해야지. 안 좋은 곳이면 포기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죠. 네. 나중에 들어가서 5억, 6억이 들어가는 판인데 네. 요즘에는 너무 비싸져가지고 3천만 원은 기회 비용으로는 크지 그렇죠. 않다. 네. 차라리 포기하고 더 좋은 데 가는 게 낫다. 네. 아마 이제 그 정도를 포기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막 의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개원을 준비하신 분은. 근데 그 정도는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이제
그러니까 계약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계약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뭐 2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계약할 때 따져야 될 거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업체나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거 빨리 하세요. 이거 안 하면 지금 다른 사람 줄 서 있다. 네. 예, 막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원장님 아니어도 지금 달라는 데가 많다. 원장님이 지금 저희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좋은 데 주는 거니까 일단 빨리 계약을 하시라고. 근데 이제 덜컥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닌 거거든요. 뭐 무슨 계약이든지 마음 급한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고 이게 내 상가가 내 병원이 안 되면 나랑 인연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편하게 먹으려면 좀 일찍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산전수전 좀 겪고 넓게 보면서 기다리면 좋은 입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아니어도 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요. 있어요? 네. 우리 연애할 때 이 여자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 진짜 이 여자하고 무조건 했는데 사실 이 여자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랑이 네. 시작되고 네. 또 다른 인연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뭐 죽을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그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마음이 급해지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호구 맞죠? 진짜 호구야 호구. 공부만 해가지고 오프 드 레코드 아니에요? 네, 호구. 최대한 호구가 안 되게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소위 등쳐먹으려고 네, 뒤에서 네, 네. 노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좀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너무 위험 발언인가? 아니 실제로 많이 봤죠. 예. 의사들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잖아요. 연예인이랑 의사 두 직종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해요. 저 사회의 경험이 좀 부족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네. 또 우리는 잘 믿잖아. 예. 너무 잘 믿는다는 게 예.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이게 진리다 생각하고 전문가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한 게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저는 나중에 2부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나 전문가를 만날 때 3명 만나거든요. 진짜로 맞는지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입지 선택하게 돼서 진짜로 이게 좋은 자리가 맞는지 한 번 고민해보고 2번 고민해보고 3번 고민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너무 고민 많이 하면 악수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만 하면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잘못된 선택이 그런 거죠. 모르겠어. 이제 나 그만할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나 이제 그냥 여기 할래.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역시 박수민 원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뭐 대본에도 없는 줄줄줄줄줄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미팅을 할 때 일부러 질문만 드리고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냥 살아있는 경험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 이론적인 교과서적인 그런 거는 충분히 다른 데서도 좀 익히실 수 있을 거니까. 자, 1부 마지막 입지 고민하시는 원장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입지 고민은 일단 빠를수록 좋고 이 고민을 충분히 했다면 결정을 좀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고민만 하다가 좋은 입지를 놓치는 경우도 몇 번 봤으니까 사실은. 네. 근데 이론적으로 뭔가 이 공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말한 어떤 컨설턴팅이나 이런 걸 너무 따라가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내공을 좀 쌓으면서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입지는 결국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용어라든지 어떤 기본 지식도 조금씩은 익혀놓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할 때 시간 많으니까 조금씩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부동산 용어, 기본적인 개념들, 뭐 배우 수요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를 가르치는 데가 없다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하나 만들까요? 유튜브로? 사실 의사들은 독학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